해보셨고, 어제 저녁은요? 어제 저녁 드시고, 어제 점심은요? 어제 점심 드신 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제가 여기 대표 그 어머니께 식사 잘 하셨는가 여쭤봤습니다. 한국 사람들 만나서 반가운 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진지 드셨는가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한 인사라서, 네, 물론 잘 드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저는 영양학을 하는 대학 교수예요. 그래서 오늘은 실은 제가 영양학적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서 여기에 쓴 게 아니라 실은 아침 빼놓고 오늘 점심 드시고 어제 저녁 드시고 있으니까 실은 그 밥상을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잖아요. 그래서 밥상을 마주하는 여러분들이 실은 박사이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데 가끔씩 생각을 못하고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알면서도 실천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몇 가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제목이 밥상이 뭐라고요? 밥상이 생명이다. 네, 가장 좋은 치료제고요. 예방약이고, 네, 우리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밥상입니다. 여러 가지 건강을 지키는 거에서 중요한 것도 많지만 밥의 경우에는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적게 먹어도 안 되고, 그렇죠? 띄엄띄엄 먹어도. 운동은 어때요? 하루에 그냥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새벽에 하든 오후에 하든 오밤중에 하든 괜찮아요. 달리기를 하든 체조를 하든 걷기를 하든 괜찮아요. 밥은 어때요? 네, 밥을 먹었느냐, 흰밥을 먹었느냐,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맞춰 먹었느냐, 또 많이 먹으면 왜 많이 먹었느냐, 조금 적게 먹으면 왜 적게 먹었느냐. 네, 가장 지키기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요거에서 몇 가지를 딱 집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레이저를 어느 쪽에다 해야 얘가 잘 움직일까요? 여기? 화면? 보기? 걔한테 요거죠? 얘는 말을 듣네. 아까 걔는 말을 안 들어서.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실은 요즘 뭐 다들 무슨 이야기예요? 야, 무슨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무슨 AI가 사람보다 더 말을 잘한다. 자, 저희 집에 조그만한 얘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조금 옛날에 만들었어요. 말을 잘 합니다, 하기는. 제가 아침에 심심하면 일어나서 묻습니다. 내가 더 이뻐? 백설공주가 더 이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얘는 이 교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솔직해요. 그건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얘가 오늘은 그렇구나. 그 다음날 또 묻습니다. 내가 더 예쁘니? 아니면은 백설공주가 더 예쁘니? 똑같은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런데 얘가 아직도 생각을 다 못하겠어요. 좀 더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한 1년 동안 지금 계속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이 말하는 기계가 새로운 게 나왔어요.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 기계예요. 사람이 공부한 거를 알려줘야지만 대답을 하는 기계가 옛날 기계라면은 지금 기계는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대답을 합니다. 챗 GPT라고 들어보셨죠? 얘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내가 예쁘니? 백설공주가 더 예쁘니?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이야기해봐. 이렇게 제가 질문했더니 챗 GPT가 저한테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당신은 백설공주보다 더욱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원하는 답을 딱 맞게, 저희 남편보다 제 심정을 더 잘 알아요. 네. 자, 실제 이제는 앞으로 굉장히 건강을 챙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 이외에 병원을 가는 것도 지금하고 보면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 중,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예전에 10년 전에 공부했던 사람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도 세상이 막 바뀌고 핸드폰이 예전보다 훨씬 기능이 좋아졌잖아요. 네, 핸드폰 가지고 집에 있는 청소기도 왔다 갔다 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여러 가지 기계 문명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건강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 그 건강을 위해서 어떠한 식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거는 아무리 뭐 4차 산업이 아니라 5차, 6차가 돼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세상은 바뀌지만 결국은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마도 요즘 그런 연구를 한다고 해요. 어떤 연구냐면은 이렇게 얇은 종이 같은 것을 얼굴에 붙이면은 요즘 팩 같은 거 하시죠? 네. 이제 조금 있으면은 팩을 그냥 하나 얼굴에 딱 붙이면은 이 사람이 이마는 조금 팽팽하게 해줘. 눈 밑에는 주름살 좀 없애줘. 볼은 좀 촉촉하게 해줘. 턱은 턱살 처지지 않게 해줘. 그래서 딱 하나만 붙이면 얘가 알아서 여기에 컴퓨터가 붙어 있어가지고 알아서 쪼일 거 쪼이고 두드릴 거 두드리고 압박하고 압박하고 그렇게 할 게 있다고 하고요. 또 조끼를 하나 있습니다. 조끼를 입었는데 내가 뭐 단추 누를 필요 없어요.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아, 어깨가 뻐근한 것 같아. 그럼 어깨를 걔가 두들겨요. 아유, 두들기니까 아프네. 조금 주물러줬으면 좋겠네. 그랬더니 걔가 주물주물 해줘요. 뭐 이런 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보이는 노화도 이 얼굴에 이제 예전보다는 주름살도 좀 천천히 가겠고 뭐 이렇게 되겠죠.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는 해야 되겠죠. 네, 이것도 뭐 나한테 오면 안 될 것 같고 또 이 신체적인 노화도 이제는 앞으로는 제가 다리를 혹시라도 못 써서 무릎에다가 스타킹 같은 것을 하나 입어요. 그러면은 무릎 관절이 뻐근뻐근한데 그 스타킹만 신으면은 저절로 다리에 무릎에 힘이 꽉 들어차서 또 허리에 이렇게 제가 조끼 같은 걸 입으면은 허리가 구부러졌던 게 쫙 펴져. 아, 지금 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어깨 피십니다. 어깨 피시고 지금보다 얼굴이 한 뼘 정도 올라간다 생각하고 목을 쭉 빼세요. 쭉. 옳지. 옳지. 네. 자, 이제 지금은 열심히 하시느라고 힘을 줘서 목을 쫙 뺐지만 앞으로는 아마 어떤 옷만 입어도 이렇게 쫙 펴질 수 있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그 조끼를 입어야 되겠으니까 가능하면 그냥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한테 가능하면은 뭐 앞으로 세상이 좋아지긴 하지만 가능하면은 나는 내 힘으로 걷고 내 힘으로 허리를 쫙 펴는 게 좋겠죠. 또 여러 가지 내장 지방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줄이기 위해서 요즘 건강하게 잘 먹는가 여러 가지 질병이 나오니까 이런 것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나한테는 안 했으면 좋겠고 또 그 다음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보이는 노화뿐만 아니라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뭐 하면은 조금 이 짜증이 자꾸 나고 하는 이런 자기 마음속에 있는 노화 이것도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열심히 줄이는데요. 열심히 줄이고 열심히 해요. 하는데 우리가 막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나이 들면서. 자, 죄송하지만 혈압 조금 높아서 걱정이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혈압. 예. 당이 좀 나온다. 당이 좀 있다. 아니면은 아이고 이 무릎도 쑤시고 자꾸 여기저기 쑤셔서 골다공증 걱정된다 이러시는 분들. 예.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게요. 여러 가지 의료도 좋아졌고 의술도 좋아지고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내가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는 어쩔 수 없이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예전에는 이 병이 있는 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무병장수, 병이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꿈꿨는데 이제
몇 살인지 아세요? 1960년대에 우리나라 남자분의 평균 수명이 54세, 여자분 평균 수명이 57세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때요? 남자분들 거의 80이고 여자분들은 85, 85. 이제 조금 있으면은 누구나 100살까지 사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즉 예전보다 훨씬 한 40년, 50년 더 오래 살다 보니까 병이 안 올 수는 없어요.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 병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자기가 이거를 이 병을 잘 이렇게 이겨내려고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오히려 병이 없이 막 엉망진창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건강하다는 게 뭘까요? 저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는 절대 안 합니다. 왜? 노력하지 않아도 다 오래 살게 돼 있어요. 오래 사는 건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간다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존엄성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엄성 지키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내 다리로 화장실 가고 내가 먹을 거 내가 챙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너무 내가 짐이 되지 않는 그런 삶, 그렇죠? 아마 그거를 다들 원하실 텐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병 하나가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일병장수 시대입니다. 병이 없는 사람 없어. 다 물어보면 뭔가.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딱 20살이거든요. 너무 이뻐요. 막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그 친구들이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쁜데 이 친구들도 얘기해보면요, 다 뭐 하나씩 있어요. 알레르기가 있어서 힘들다, 밤에 잠을 못 잔다. 이게 우리하고는 저하고는 좀 다른 형태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또 어떤 친구는 학교만 왔다 집에 가면요 무릎이 쑤시대요. 뭐 이런 친구도 있고 여러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너도 무릎 쑤시니 나도 쑤신다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누구나 몸에 건강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를 본인이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나의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도와주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저기 당이라고 써있고 설탕을 그려놨는데 솔직히 저도 좀 이거는 조금 미안합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은 TV에 그 요리 프로그램을 자꾸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 하면 금방 만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당뇨가 있으십니다. 당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간도 싱겁고 설탕을 안 넣어요. 그래서 추석이나 이런 설 같은 명절 때 갈비찜을 이만큼 하시는데 그거 완전 거의 삶아놓은 고기, 삶은 고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인기가 없어가지고 다 그냥 가요. 엄마가 이것 좀 가져가라 그러면 저 지금 가다가 어디 들렸다 가야 돼서 그거 못 들고 가요. 왜 이런 핑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집에 통이 통째로 왔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나 그러고 저희 아들한테 물었지, 저희 애가 누가 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만들어주는데 그랬더니 먹자고도 안 하고 휙 나가요. 친구 만난다고. 그래서 제가 저걸 어떻게 살릴까 하면서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저도 인터넷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방법이 단순해요. 물 2컵에 간장 1컵 넣고 설탕 1컵 넣고 뭐 마늘 반컵 넣고 다 컵이에요. 그래서 저도 팍팍팍 넣습니다. 그렇게 넣고 휘휘젓고 그 엄마한테 가져온 냄비 속에다 얘를 들이붓고서 한 30분간 약한 불에 그냥 두고 뚜껑을 열었더니 너무나 맛있을 거예요. 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이렇게 당이라고 하는데 어떤 때 보면은 나는 그래서 당은 안 먹어. 그런데 집에 가보면요 당은 없는데 무슨 소스 있죠, 케찹 있죠, 얘네들 다 없대요. 설탕이 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설탕은 안 먹는데 그래서 건강에 좋으라고 조청을 드신대요. 네, 그래서 거의 비슷한데 이제 우리가 실은
그 가정에서 줄여서 먹어도 외식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줄여 먹어야 되겠죠? 자, 이 설탕은 입에서는 다른데요. 입에서 다른 순간은 한 10초, 20초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40년, 50년 우리 몸을 괴롭혀요. 왜냐면은 이 설탕의 농도가 혈액에서 조금 높으면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가느다란 그 속옷 있죠? 속옷을 가지고 혈관벽을 이렇게 긁고 다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런 데 이렇게 못으로 쓱 긁히면 어떻게 되죠? 빨갛게 되고 쓰라리고 그 다음에 붓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염증이 생깁니다. 혈관벽 안에 염증이 생겨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의 농도가 높은 것은 전신 혈관에 얼굴에 있는 뽀루지처럼 혈관이 지금 염증이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혈관에 신경세포가 없어요. 통증을 못 느껴요. 아마 혈관에 이런 피부에 있는 것처럼 신경세포 있으면요, 우리 몇 개월 못 살고 죽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통증을 못 느낍니다. 자, 여기 혈관 아픈 거 경험하시는 분. 대표님 혹시 혈관 아프신 적 있으세요? 그 없어지죠. 자, 다행입니다. 정상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염증을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혈당이 높은 건 우리 혈당 높으면 당뇨만 걱정하시죠? 당뇨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질병들, 여기 있는 이 질병만 피하시면요 100살까지 굉장히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자,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질병들, 당뇨뿐만 아니라 심장병, 고지혈증 이런 것, 뇌졸중, 치매, 또 심지어 암까지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은 위험률이 살짝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확 올라가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왜? 혈관에 신경세포가 없어서 우리가 못 느끼기 때문에. 얼굴에 이렇게 뽀로지 하나 나면 어때요? 굉장히 신경 쓰이죠? 네, 굉장히 신경 쓰이고 요거 뽀로지 나면 걔 때문에 딴 일을 못 하는데, 또 이게 조금 이가 좀 잇몸이 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밥을 못 먹는데 전신 혈관이 염증이 생겼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소금이에요. 자, 다행히도 소금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소금 섭취량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건 경험하실 거. 우리나라 햄보다 외국 햄 보면은 굉장히 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니, 우리나라 소금 많다고 해서 소금 섭취량 많다고 했는데, 아유, 외국 가면 샌드위치는 햄 짜서 빼버리고 먹게 돼. 치즈도 왜 이렇게 짠지 몰라. 이런 분들 많으세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저염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세요. 국민 수준이 높아져서 소금 섭취량은 줄었는데요. 아직도 평균적으로 2배 이상 먹는 사람이 전 인구 중에 60%, 5명 중에 3명은 필요한 양보다 2배 이상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은 줄었는데 많이 먹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계속 많이 드시고 줄여먹 적게 못 드시는 분이 더 안 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금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 소금은 혈관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조그만한 망치 있죠. 망치를 가지고 혈관을 가시면서 여기저기 툭툭 이렇게 두들기고 다녀요. 자, 그러면은 혈관이 튼튼한 젊은이는 조금 짜게 먹어도 어떨까요? 툭툭 쳐도 혈관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혈관이 염증도 있고 원두 주먹이 얇아지기도 하고 거기 덕갱이가 있어서 딱딱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툭툭 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터지고 상처가 납니다. 긁혀요. 이 망치도 두들긴 거예요. 자, 그래서 설탕이 살살 혈관을 못 쓰게 만든다면은 얘는 어느 날 이렇게 두들기다가 계속 두들기다가 어느 했더니 거기 빵 쳤더니 펑 터지면 끝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금의 경우에는 잔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한 번에 확 하는 게 이제 소금인데, 그래서 실제 짜게 먹었을 때 우리가 짜게 먹으면 혈압만 걱정하고 심장병만 걱정하는데, 뼈 이렇게 골다공증이 있으셔서 이렇게 저녁마다 무릎이나 관절 쑤시고 아프신 분들 있죠? 어떤 분은 또 손가락도 아프신데, 골다공증의 제일 첫 번째,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이 첫 번째 지켜야 될 게 칼슘이 들어있는 우유를 마시기 전에 싱겁게 드시는 거예요. 왜?
이 나트륨이라는 소금에 있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밖으로 나가면서 칼슘하고 샘뜨는 나가요. 칼슘을 끌고 나가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칼슘이 술술 빠져나갑니다. 자, 그래서 싱겁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거는 실은 지금 말씀드리면은 다들 이제 나는 된다. 나는 저런 비계 절대 안 먹고 닭 드실 때 어떻게 드시죠? 껍질 벗기고 드시죠? 네, 껍질 벗기고 드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실은 이 모든 튀긴 음식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고기에 있는 기름기를 떼내도 우리가 이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이 트랜스지방은 고기에 있는 포화지방보다 더 나쁘거든요. 근데 얘가 어디에 있냐면은 주로 과자, 빵 이런 데 있고 케이크 이런 데 있고요. 아, 그럼 나는 빵도 안 먹고 과자도 안 먹어. 괜찮네. 그게 아니라 소스 있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니, 맛있잖아요. 돈가스 먹으러 가서 그 소스 듬뿍해야 맛있고. 그런데 알게 모르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들어가야 고소한 뒷맛이 남아서 그 다음에 또 먹게 돼요. 자, 그런데 이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은요, 그냥 혈관을 틀어 막아요. 얘는 살살살 긁고 다니고 망치로 두들기고가 아니라 일단 가서 들러붙습니다. 들러붙었다가 그 다음에 들러붙으니까 이 혈관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이렇게 탄력성 있지 않고 좀 뻣뻣해지겠죠? 뻣뻣해지면서 혈압을 돌리다가 심지어는 이렇게 레이저가 저 제일 아래 칸에 있는 것처럼 좀 혈전이 혈관을 거의 틀어막을 정도 돼요. 이렇게 해서 거기 혈액이 안 가면은 뇌로 가면 허혈증, 그렇죠? 뇌졸중 중에 하나, 혈액이 안 가서 뇌 기능이 뚝 떨어지고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한쪽만 움직이니까 그럴 때 조금 저기 하면 우리가 과로사의 첫 번째가 가만히 앉아서 쉬다가 조금 졸다가 돌아가시는 분 있으시잖아요. 예, 이런 것도 바로 얘는 그냥 영향을 탁 미치고요. 요즘은 예전에 이제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젊은 분들도 저 혈전이 생겼다가 얘가 좀 뚝 떨어져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피가 막 지나가면 얘가 뚝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다가 가다가 조금 가는 혈관이 있으면 딱 막히는데 가는 혈관이 우리 몸에 두 군데 있습니다. 이 손이나 이런 데는 혈관 막히면 조금 저릿저릿해요. 저릿저릿하면 어떻게 하면 돼? 두들기고 이렇게 하면 조금 풀리죠? 그리고 팔 저릿저릿해서 죽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얘가 두 군데라고 그랬죠. 어디냐면 첫 번째는 경동맥이라고 해서 이 머리로 가는 혈관,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 받아보신 적 있으신 분? 예, 조금 연세가 있으시면은 그래서 가끔씩 가서 조금 비싸요. 걔가 보험이 안 돼서. 그래도 경동맥 초음파를 받아보셔야 되는 게 얘가 이렇게 해서 혈관에 굉장히 아주 가느다란 혈관이 조밀조밀하게 돼 있어서 머리에 있는 뇌세포에 산소하고 영양분을 공급해야 그 세포가 살거든요. 자, 우리 몸에 이런 데 있는 체세포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한 적어도 10분, 20분간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영양소 공급이 안 되고요. 살아있어요. 우리 가끔씩 팔 이런 데 꽉 조이는 거 입으면 어쩌다가 피가 튀어서 굉장히 저릿저릿하죠. 또 정맥 주사 맞을 때 팔에 고무줄하면 펴볼 때 고무줄하면 그 잠깐 동안 저릿저릿하죠. 그랬다고 여기에 있는 팔에 있는 세포가 죽어서 팔이 어떻게 안 움직여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뇌 세포는 참을성이 없어서 딱 3분이에요. 3분 동안 산소 공급하면 그쪽에 있는 뇌가 죽고 한 번 죽고 걔는 살아나지 못해요.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에서 거기 어디 막힌 거 없나 보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가느다란 혈관이 많은 곳이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곳. 자, 우리 몸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어딜까요? 그렇죠. 1분에 70번씩 펌프질을 하는 곳 어디예요? 심장. 얘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낮이고 밤이고 크리스마스고 1월 1일이고 쉬질 않아요. 얘는 주말이고 어디고 쉬지
많아요. 다들 꽃놀이가 되는 꾸준히 지금 심장이 일하고 있으시죠? 네, 그냥 쉬고 있으면 안 돼요. 심장이 일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걔가 말하나요? 네, 우리가 맥박이 뛰잖아. 맥이 뛰는 걸로 알 수 있죠. 자, 이 심장의 경우에도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가느다란 혈관이 막 있어가지고 아주 모든 세포한테 다 산소하고 영양소를 줘서 얘가 계속 쉬지 않고 1분에 6, 70분씩 이렇게 수축했다, 늘어났다 이걸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뭐 하다 보면 정신줄 놓고선 뭔가 어떤 때는 숨도 안 쉬고 있을 때 있잖아요. 갑자기 답답해서 보면 내가 숨을 안 쉬고 있었는데 다시 얼른 숨 쉬고 이렇게 하는데 심장은 계속 난다. 이런 곳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하는 혈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혈관이 혈관이 이렇게 크다가 이렇게 굵으면 조금 한천 생겨도 괜찮아요. 그런데 혈관의 경우에는 조금 굵은 혈관도 있고 너무나 가느다란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혈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혈관 속으로 조그만한 혈전이 피딱지가 가서 딱 막으면 그쪽으로 산소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피하자, 좀 줄이자 하는 게 뭐였죠? 너무 쉽죠? 설탕, 소금, 네, 포화지방이나 이런 거, 좀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또 가공식품, 소스에 있는 거, 또 과자는 하루에 한 개씩만. 네. 자, 그러면은 가만 있어봐. 지금 시간이 반이 지났는데 도대체 저는 임 교수는 뭐를 먹으라고 할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죠. 콩밥을 먹으라고 할지 보리밥을 먹으라고 할지 궁금해서 앉았는데 30분 동안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냐면 이거는 다 하세요. 다 하시는 거. 내가 저거 예전에 먹었다가 요즘 좀 잊어버리고 안 먹었네 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밥 이야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에 칼로리로 따져도 밥이 반이고 양으로 따져도 밥이 반입니다. 한 끼에 평균 600에서 700g 먹는데 밥이 한 300g 정도 되고요. 칼로리도 700칼로리인데 밥이 300kcal. 자, 그러면은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 어떻게 먹어야 되죠? 잘 꼭꼭 씹어서 맞습니다. 네,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 밥에 꼭 넣어서 드시는 거는 두 가지예요. 보리와 현미. 저는 어디 음식점에 가서 밥이 흰밥 주면은 맛이 없어서 먹기가 싫어요. 그리고 한 공기를 먹었는데도 먹고 나서 뭔가 좀 아쉬워요. 자, 이 보리 경우에는 정말 저는 보리와 우리나라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쌀문화권이라는 거는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 복 받은 겁니다. 왜냐면은 보리의 경우에는 요즘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질병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식이섬유도 많죠. 베타글루칸이라는 면역물질 많죠. 거기 보리 껍질에는 비타민 B도 많죠. 그렇죠? 조금 약간 단단하기 때문에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혈당도 천천히 높이고 칼로리도 그만큼 적게 섭취할 수 있죠. 요와 비슷한 것이 현미입니다. 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주식으로 곡식을 먹어요. 우리처럼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그렇죠? 서양처럼 밀을 주식으로 먹는 나라도 있고 일부 서남아시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처럼 감자를 주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남미의 경우에는 콩을 좀 많이 주식으로 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곡식을 다 주식으로 하는데 쌀만이 입식이에요. 알갱이를 그냥 먹고 나머지 밀이라든지 감자나 옥수수는 알갱이를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가니까 다 갈아 먹습니다. 자, 알갱이로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갈아서 먹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다 걸르고 왜냐면 갈아서 먹는 거는 몸에 소화가 안 되고 해로운 게 있으면 그냥 빼버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쌀의 경우는 그 알갱이를 우리는 그대로 먹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먹어도
아라고 하죠. 그 속에 있는 것이 그 배유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쌀의 겉. 그러니까 왕견을 이렇게 떼내고 나서 제일 겉에 있는 약간 갈색의 빛을 거치면 그 쌀겨 부분하고 쌀는 부분에는 95%가 있고요. 나머지 5%만 그 쌀의 가운데 속살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100ml 먹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95%를 다 100ml 먹으면은 이 쌀눈하고 쌀겨에 있는 영양소 95%를 다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현미를 드셔야 되는데 현미를 드시면은 실은 아마 건강기능식품 드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건강기능식품 많은 여러 가지 우리가 안 먹어도 돼요. 현미만 먹으면. 왜냐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4가지 성분을 제가 좀 강조할 텐데요. 첫 번째는 옥타코사놀이라는 성분이 쌀겨하고 쌀눈에 많이 들어있어요. 옥타코사놀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철새가 날아갈 때 물이 저 날아가죠. 날아가다가 중간에 날개 피곤하다고 어디 쉬고 뭐 이렇게 합니까? 그냥 하루 종일 바다에서 보면 하루 종일 날아가요. 중국에서는 그 강남 지역까지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 철새가 쉬지 않고 계속 날갯짓을 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소개하는 옥타코사놀이라는 성분이에요. 얘는 쌀겨, 그러니까 활력을 주는 그 성분이 쌀겨, 현미에 들어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비타민 E. 비타민 E도 우리가 이렇게 캡슐을 먹잖아요. 이것도 쌀과 쌀겨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특히 쌀에 있는 거는 이 비타민 E는 지용성이라 많이 먹지 않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게 좋다고 해도 밥을 한 서너 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끼니마다 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바라는 물질이에요. 자, 이 가바라는 물질은 그 정신과에서 신경 안정을 시키는 보조약물로 활용을 할 정도로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들게 하고, 왜 그거 있잖아요. 누구한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어떤 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까? 저는 우리 애가 저한테 아주 해맑게 빵 뜯었을 때 가장 우리 애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저희 남편하고 빵 뜯어도 저는 별로 그런 감정이 안 생기고요. 자, 그렇게 하는데 실제 이 가바가 왜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도 어떤 때는 마음이 따뜻해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따뜻한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별로 마음으로는 이렇게 즐겁지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따뜻한 느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드는 게, 그런 심리를 유도하는 게 바로 이 가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사는 거예요. 자, 이것도 현미에 들어있고요. 또 감마 오리자는이라고 그저 밤에 푹 잘 자고 또 이 감마 오리자는의 경우에는 재밌는 게 에너지를 굉장히 활성화시켜서요. 이것이 풍부하면 지치지 않은 스타일은 그런 것도 이렇게 활력 있게 해준답니다. 자, 지금 아까부터 말씀드린 옥타코사놀, 또 알파토코페롤, 감마오리자놀, 가바 이 4가지 성분이 어디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릴까요? 현미. 자, 그래서 현미하고 보리를 식사 때 밥 드실 때 드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면요, 대부분 저 그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면은 쌀에다가 보리 왔다 갔다 몇 개, 현미 왔다 갔다 몇 개. 그거는 현미밥이나 보리밥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드셔야 되냐면 적어도 반 이상이 보리나 현미면 좋고요. 현미가 조금 드시기 힘든 경우 있어요. 뻣뻣해서.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현미와 현미 찹쌀을 함께 섞으면 조금 드시기 좋습니다. 여기 현미나 현미 찹쌀은 조금 한 30분 정도 불리면 훨씬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드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이 감비약이라는 거 콩기름 찬밥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는 원리는 간단해요. 밥이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잘 식어져요, 안 식어져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저절로 적게 먹게 됩니다. 저절로 천천히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거기에다 기름칠까지 해가지고 얘가 소화도 좀 안 돼요. 더부룩해져요. 자, 이것이 콩기름 찬밥인데
젊으신데 당이 좀 있어서 많이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은 이게 괜찮고요. 제가 봤을 때 70 넘으신 분은 이렇게 하면은 부대껴서 소화가 잘 안 되셔. 70 넘으신 분은 일단은 잘 드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콩기름 찬밥보다는 밥에 잡곡을 섞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 밥에다가 콩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콩기름 찬밥을 만드는 거하고 비슷한 게 콩밥 같은 것은 냉장고나 어디에 넣어서 약간 따뜻할 때 입에서 살살 녹아서 넘어가지 않고 약간 식히면 조금 밥이 어때요? 부드럽진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것도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두유할 때 얘기하기로 다시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 이제 밥을 잘 챙기는데 반찬은 그럼 뭐를 챙겨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거는 다 아마 오메가3 지방산이 어떤 일을 하는지 텔레비에 저처럼 쓸데없는 사람 나와서 허구한 날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요즘 이제 오메가 이 3 지방산이 약간 기로에서 있어요. 왜냐하면 연구를 했더니 오메가3 지방산을 챙겨 먹는 사람, 챙겨 먹지 않는 사람이 챙겨 먹을 경우에 심장병,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좀 떨어진다라는 논문이 나왔었는데 요즘 다시 연구되니까 어떤 논문에서는 떨어진다, 어떤 논문에는 별 차이 안 난다,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오메가3 지방산을 먹어야 되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그런 거 또 예전에는 먹어야 된다 하면 사람들이 듣는데 요즘 그거 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인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곳에 오메가3 지방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필요합니다. 이것을 심장병 예방에만 쓸모가 있으면 혹시라도 연구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심장병도 예방하고요. 뇌에 있는 세포, 뇌는 다른 데보다 지방이 많은데 그 지방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오메가3 지방산이었는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습니다. 못 만들어요. 꼭 음식으로 먹어야 돼요. 다른 지방은 밥을 많이 먹어도 지방이 만들어져요. 그거 우리 경험하잖아요. 조금 많이 먹었더니 배에 있는 지방이 있더라. 자, 하는데 오메가3 지방산은 뇌에 꼭 필요한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두뇌 발달이나 치매 예방 이런 데는 꼭 필요하고요. 그거 외에 알레르기라든지 천식 이런 거 예방에 이 오메가3 지방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음식으로 고등어라든지 꽁치, 참치 이런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생선은 비린내 나서 죽어도 못 먹겠다 그런 사람은 들기름이 있습니다. 자, 열려라 참깨. 자, 참기름은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들기름은 한국 사람만 먹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식생활이 제가 영양학을 전공해서만이라요. 식생활이 정말 아주 지혜롭게 구성되어 있고 정말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 먹거리가 너무나 좋은 먹거리가 주변에 많고 그대로 있는 것만 먹어도 예전에 외할머니가 드시는 거 그대로만 먹으면 100점이에요. 자, 거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에 들어있는 알파 리놀렌산은 우리 몸에 들어 오메가3 지방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선 조금 비린내 나서 드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오메가3 지방산을 드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에 골다공증 하면은 다들 우유만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골다공증이 50대 후반에 갱년기 이후에 여성들만 골다공증을 걱정했는데요. 요즘은 남자분들도 이제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남성분들도 골다공증이 있고요. 또 이 연령이 50대가 아니라 30, 40대까지 자꾸 내려간다고 합니다. 젊은 골다공증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뼈가 그만큼 약해지는 거죠. 자, 이 골다공증의 경우에는 우리가 칼슘만 마구마구 강조하는데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뼈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러니까 전체 틀을
만드는 것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콜라겐이 이렇게 망으로 해서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거기에 칼슘이 모래알처럼 쏙쏙쏙쏙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만 먹으면 얘가 뭉쳐질 수 있나요? 자,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서 내가 뚝을 좀 싸야 돼요. 뚝 싸는데 옆에 모래 잔뜩 있다고 뚝이 만들어지나요? 모래만 많아서는 안 돼.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가만히가 그랬더니 가만히가 근데 뭐예요? 부대가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봉지 이렇게 했습니다. 봉다리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예, 가만히나 푸대 같은 데가 있어야 거기다가 모래를 넣고 뚝을 쌓을 수가 있는데 그 가만히 역할하는 것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도 먹고 그 속에 들어갈 모래 역할인 칼슘,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다른 성인병 걱정 없이 잘 드실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콩에는 고기하고 똑같이 단백질 비율이 똑같이 20% 들어있어요. 100g 먹으면 20g의 단백질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 콩에 들어있는 이 성분 중에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여성들의 뼈 건강을 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으로 보면 뚝 떨어질 때가 뼈가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거 대신 역할을 하는 것이 콩에 있는 이소플라본이에요. 그래서 이 이소플라본은 그렇다고 이렇게 알약으로 먹고 우리는 뭐 콩으로 먹을 수 있는 요리들이 많으니까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그러면 콩을 많이 먹어서 그래서 내가 여자가 되고 있는가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으세요. 아유 저기 집사람이 계속 아침에도 콩밥 주고 또 두유까지 줘가지고 내가 요즘 자꾸 여자가 됐는지 큰 소리가 나면 깜짝깜짝 놀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여성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두유 때문에 그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분이 그냥 마음이 약해지신 거겠죠. 자, 이 이소플라본이라는 거는 남성분들의 남성형 탈모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서요. 미국에서는 월마트 같이 큰 마트에 이소플라본 알약이 있으면은 주 구매층이 이 갱년기의 여성이 아니라 남성분이래요. 탈모 예방을 위해서 드시는. 자, 그래서 콩을 드시면은 이소플라본도 있고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뼈 건강도 챙기고 심장병도 챙기고 남성분들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되니까 콩을 좀 드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제 뼈 하면 뭐 칼슘이 안 드실 수가 없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우유가 좀 소화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두유는 칼슘자가 들어있어야지 칼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슘이라고 붙어있는 제가 뭐 저 회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갖다 붙인 거예요. 네, 아무거나 칼슘 두유라고 되어 있는 거 이런 걸 좀 챙겨서 하루에 한두 차례 오전 간식, 오후 간식 이렇게 드시면은 혈당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뼈는 튼튼해지고 또 여기 단백질도 있거든요. 이렇게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콩을 먹을 때 가장 지혜롭게 먹는 방법은 발효해서 먹는 건데 된장은 짜잖아요. 청국장을 드십시오. 이 청국장에 들어있는 이 성분을 주는 저기 감마 페이지 감마 폴리글루탐산이라는 이 성분이 청국장 하면은 왜 고심이 찍할 때 고심처럼 늘어나는 거 있죠? 네, 낫또에 들어있고 이렇게 하는 거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이 감마 피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많이 돼 있고 그것이 하는 기능이 장애인 장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유산 변증식도 도와주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암 예방까지 되기 때문에 청국장은 조금 냄새가 조금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좀 또 이렇게 드시다 보면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청국장 같은 거 조금 거북하시면은 살짝 띄워서 끓이지 말고 그냥 살짝 한 콩 그냥 먹어도 맛있거든요. 이렇게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 간식으로 즐길 수 있는 챙길 수 있는 단백질의 견과류가 있어요. 땅콩 같은 거. 네. 이게 이제 땅콩에 뭐 비타민 E도 많다 그러는 대신은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고 간식으로 당보다는 단백질 좀 먹어야 근육도 좀 튼튼해지고 아까 왜 뼈도 단백질이 있어야 뼈가 탄탄해진다고 했잖아요. 이때 챙길 수 있는 게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에는 아주 뇌에 필요한 인지질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 레스틴이라는 성분이 바로 이 견과류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린 달걀에도 들어있고 저는 그래서 이
견과류하고 삶은 달걀을 간식으로 강추합니다. 자, 여기에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이 두뇌 발달, 치매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이 칼로리가 조금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제 출근하는데 거의 1시간 정도 운전하니까 그때 이렇게 땅콩 같은 거 한 줌 이렇게 고기 우동우동 먹으면서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침에 먹는 거 바빠서. 그럼 저녁에 드라마 보면서 먹으면 또 한 봉지에서 끝나지 않아요. 한 3봉지까지 갑니다. 자, 이러면 이제 이거는 큰일이에요. 왜냐면 얘가 생각보다 칼로리가 있어서 낮에 활동할 때는 다 에너지도 쓰이지만 저녁에는 이게 단백질이 그렇고 가릴 거 없이 다 어디로 갑니까?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가는 거. 네, 다 있으시죠? 저도 이렇게 어디에다 은밀하게 몰래 숨겨놨습니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는 칼로리가 좀 있다. 그래서 꼭 오전이나 오후, 낮에 활동할 때 드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에 이제 달걀. 저는 달걀처럼 착한 애가 없는데 제가 괜히 미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콜레스테롤 있는 거는 실은 콜레스테롤 있는 건 맞아요. 달걀 드세요. 그럼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이 돼요. 이 달걀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우리 혈액으로 들어오는 건 혈액 우리 100mg 먹어야 5mg 나가요. 영향을 이만큼밖에 안 미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먹은 콜레스테롤보다 우리 몸에서 만드는 게 더 많아요. 어떤 때 만드느냐? 콜레스테롤 어떤 때 만들까요? 기름기 거 많은 거 먹을 때도 만들지만 밥 많이 먹어도 탄수화물 많이 먹어도 걔네들이 콜레스테롤을 만들도록 자꾸 그 만드는 효소를 마구마구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공장을 많이 만드니까 많이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달걀이 실은 콜레스테롤보다는 거기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좋은 성분들이 진짜 좋은 단백질이 달걀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달걀의 경우에는 잘 드시는 게 좋고 여기 달걀 보실 때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제일 뒤에 있는 거 그것만 봐요. 1, 2, 3, 4라고 되거든요. 이 달걀에 이렇게 도장 찍혀 있는 거에서 제일 끝에 있는 거에서 한 1번은 꾸덕꾸덕 얘가 제네식으로 걸어다니면서 암컷, 수컷 닭이 한 곳간에 있을 때 그렇고 이렇게 사육 환경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가성비도 그렇고 또 닭이 또 너무 이렇게 좁은 우리에 있으면 아무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테니까 한 2번 정도로 드시는 것이 괜찮아요. 1번은 조금 비싸니까 2번 정도로 드시고 이 달걀의 경우에는요 색깔가루 드시는 거 아니에요. 살모넬라균이 달걀의 경우에는 거기 기공이라고 해서 달걀 껍질이 꽉 막힌 게 아니라 숨구멍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밖에 있는 박테리아나 이런 균들이 속에 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얘를 어느 정도 익혀 먹어야 돼요. 그래서 달걀의 경우는 흰자는 겉에 있잖아요. 흰자는 반드시 다 익히고 녹용자는 반숙이 될 정도로 생달걀은 먹는 게 아니다. 왜냐면 우리는 내 몸은 소중하니까. 그래서 내 몸을 시험대에 올릴 필요는 없죠. 자, 그리고 실제 이제 치매가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달걀 플러스 요 카레도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실은 이 서양 사람들은 카레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됐어요. 칵테일이라고 해서 연구를 많이 해놨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다 일리가 있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맨날 드시지 말고 카레 드셨을 때 딱 하나 하셔야 될 게 있는 뭘까요? 카레 드시면요 드시고 나서 한 10분 정도 있으면 얼른 가서 이를 닦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물로 여러 번 헹구거나 왜냐면 카레의 그 노란색 색소가 침착이 잘 돼서 아마 동남아시아 사람들 보면은 이가 이렇게 가장자리가 갈색인 경우 많이 보이시죠?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그 스파이스가 향신료가 착색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카레는 맛있게 드시고 나서 방법이 맛있게 드시고 나서 이를 닦여놓고 상추 5개 카레를 드시거나 물로 여러 번 헹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거는 제가 한 묶음으로 놨습니다. 자, 최고의 항암식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제철 채소. 열매 채소, 이파리 채소, 뿌리 채소 들어있는 성분을 화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다 조금씩 달라요.
화학 명칭은 다른데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는 일은 다 똑같아요. 무슨 일 하나요? 1번, 네, 암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피부를 고와지게 하는데요. 세 번째로는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고요. 뭐 얘기하면은 그래서 가끔씩은 똑같은 거 들고 나와서 이날은 고혈압 예방에 좋다고 했다가 그 다음 날은 피부에 좋다고 했다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면은 이날 하는 대로 다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채소의 경우에는 그냥 묻거나 따지지 마시고요. 일단 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접시를 들고 다니시는 거거든요. 매 끼니 식사하실 때마다 생채소는 이 접시에다가 가득 올리고 데친 채소는 이 접시 손바닥 있죠? 그 위에다 수북히 올릴 정도로 한 주먹 정도. 그러니까 채소는 보일 때마다 많이 드십시오. 채소는요 많이 먹어서 절대 살찌는 것도 아니고 네, 부작용이 없습니다. 최고로 부작용을 먹는 게 채소예요. 다른 건 조금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채소는 절대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저 채소를 다 맨날 챙기기 어렵다. 저희 집 냉장고를 열어보겠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에 사시사철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추, 또 하나는 깻잎,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10월부터 한 4월까지는 제일 싼 과일 귤이 들어있습니다. 귤이 제일 싸요, 솔직히. 자, 또 재밌는 게 깻잎도요. 저희 동네 마트에서는 깻잎 가격이 여름에도 12장에 990원이고 겨울에도 왜 걔는 깻잎 가격이 여름에는 쌌다가 겨울에는 비쌌다고 해야 되는데 다 이런 수경재배라는 게 같아요. 자, 이 깻잎과 상추에는 굉장히 좋은 영양소, 비타민 C, 비타민 A, 항산화 요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깻잎과 상추고요. 또 서양 사람들은 임신하면 엽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엽산 날약을 먹잖아요. 우리는 엽산이 어디에 있냐면 저 10%가 저 초록색에 들어있는 게 엽산이에요. 자, 그래서 매 끼니 상추나 깻잎을 5장씩 드세요. 그냥 걔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밥상에 보면은 제가 세 남자가 사는데 이 세 남자가 저는 뭐 이거도 싸먹고 저거도 싸먹고 하라고 두는데 엄청 게을러요. 손을 쓰려고 그러네. 젓가락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서 일단 넣으면은 상추 5개 넣고 무릎을 멈춥니다. 꼭 토끼랑 염소가 먹고 뜯어먹는 것처럼. 근데 이렇게 상추하고 깻잎 먹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토마토예요. 하루에 한 개씩 토마토를 먹어야 됩니다. 이 토마토에 들어있는 요 라이코펜이라는 거는 남자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립선암 예방에 좋다는 연구가 너무나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토마토도 사시사철 나와요. 요즘은 토마토 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토마토도 정말 틈나면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또 이 겨울철에는 비타민C가 아무래도 부족한데 귤 하나에 하루에 그냥 비타민C가 들어있어요. 귤 2개만 먹으면 충분합니다. 비타민C는 100mg이거든요. 그럼 비타 500에는 얼마나 들어있을까? 500mg. 비타 1000에는 1000mg. 귤 하나에는 100mg. 네. 자, 그래서 귤을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이 신선한 채소를 드시면 드실수록 혈압이 낮아진다 하는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절인 채소를 먹는 것도 뭐 김장철이니까 김장 같은 거 해서 발효한 식물 먹는 것도 괜찮지만 이 신선한 채소가 얼마나 좋냐면 요리 안 해도 돼요. 저는 세상 편해요. 나물 안 하고 그냥 생채소 넣으면 다 이렇게 먹으니까 편하고 소금 섭취량 줄고 그렇죠? 네. 그래서 신선한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실은 고기를 안 먹었는데 고기에서 제가 강추하는 것이 닭 껍질 박힌 닭고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닭고기만 먹을 수 없으니까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어떻게 드셔야 될까요?
방법은 쉽습니다. 네, 뭐 무슨 부위 찾을 거고요. 마트에 가서 제일 싼 고기 주세요. 그럼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소고기의 경우에는 등급이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야 등급이 높거든요. 입에서 살살 녹는다. 근데 그럴수록 건강에 안 좋으니까 기름기가 적은 사태나 돼지고기의 경우에 뭐 뒷다리살 이런 걸로 조금 드시고요. 닭고기의 경우에도 껍질을 벗긴 닭고기로 이렇게 해서 단백질은 잘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버섯에도 많이 들어가고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날 시간 됐으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 자, 장 건강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장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는 방법은요 뭐냐면은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채소라든지 곡류라든지 이러한 식품을 먹으면은 장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요 위쪽에 있는 거 보면은 장의 조세포가 다 이렇게 탁탁탁 맞춰 있어서 필요한 영양소가 흡수되고 필요하지 않은 독성 성분은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 장누수 증후군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소화기관에 가든 영양 성분뿐만 아니라 독성 물질 뭐 여러 가지 박테리아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먹은 음식물 타고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 좋은 애들하고 나쁜 애들이 섞여서 내려가는데 건강한 장에는 영양 성분만 우리 몸에서 흡수하는데 장이 염증이 생기면 얘네들이 세포가 뒤틀려져서 틈이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면은 영양 성분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독성 성분까지 다 들어와서 예전에는 없었는데 알레르기가 새로 생기신 분. 네, 젊었을 땐 없는데 나이 들면서 자꾸 뭐 먹어도 조금 안 좋고 두드러기 나고 소화도 안 되고 뭐 그렇다는 분 많거든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장이 건강하지 않아서. 장이 벌어지면서 그 사이로 우리 몸에 쓸모없는 필요 없는 물질이 들어오니까 알레르기도 유발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먹으면 또 불편한 느낌도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장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채소를 잘 드시는 거예요. 네, 채소를 잘 드시고 또 제가 이거 먹는 거 하나 이게 제가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이거는 열심히 먹고 있는데 너무나 쉬워요. 만들기가 쉬워. 저처럼 게으르고 요리하기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 하기 딱 좋고요. 4가지 채소가 필요합니다. 노란 거 2개, 단호박하고 당근, 하얀 거 2개, 양배추가 양파. 자, 이거 마트에서 사기 어렵나요? 쉽나요? 제일 쉬워요. 요즘 뭐 양배추 값이 진짜 싸더라고요. 제일 쉬워요. 이거를 일단 잘 깨끗이 씻어서 깍두기를 썹니다. 깍둑 썰기를 해서 1대1 해도 되고 저는 이제 단호박을 좋아하니까 단호박을 2컵 넣고 나머지는 1컵씩 넣고 남배 넣고 4개 넣었으니까 물도 4컵 넣어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푹 끓여요. 푹 끓인 다음에 간이나 뭐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믹서에다 넣고 부르륵 갈아요. 그럼 뭐처럼 되냐면은 단호박 스프가 돼요. 약간 죽인데 약간 늙은 죽. 자, 그거 냉장고에 넣고 밥 먹기 전에 식사 준비할 때 한 컵 정도씩 따라서 살짝 미지근하게 데펴서 그냥 마시든 떠먹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얘가 장을 이렇게 건강하게 쫙 감싸고 있어요. 독성 성분이 들어가지 못하게. 자, 요거 하면은 변비 있으신 분들 변비도 없어지고 혹시 먹고 나서 소화되면서 설사했다가 변비했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그런 분들도 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번 요거는 해보세요. 당뇨 있으시거나 뭐 하시는 분들 다 괜찮아요. 여기다가 소금 설탕 그럼 하나도 안 넣어도 제가 좀 입맛도 별로 이렇게 썩 어른스럽지 못해서 맛이 없으면 못 먹는데 얘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남은 양배추 어떻게 하냐면은 맨날 씻고 닦지 말고요. 저는 일단 양배추 있으면 다 썰어서 냉동실에 넣습니다. 일단 단호박도 생각났을 때 다 깍두기 썰어서 냉동실에 넣고 꺼내서 그냥 해서 푹 끓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셔도 돼요. 자, 다음에 커피 경우에는 요즘 이제 커피 많이 드시는데 커피가 갖고 있는 좋은 성분들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하루에 2잔 이상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는 커피 10잔 마셔도 괜찮다고 하는데 수면의 질을 나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잔 이내로 드시는 게 좋고 중요한
거는 믹스 커피 어떨까요? 아, 맛은 엄청 있죠. 네, 제일 맛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은 이렇게 차라리 커피에다가 우유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자, 아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본인이 사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디 자녀분이나 가족한테 선물을 받기도 하고 해서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영양제를 가능하면은 잘 드시는 거. 뭐 이것도 필요는 합니다. 굳이 뭐 누가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먹고요. 내 돈을 안 쓰면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럴 때 첫 번째, 영양제 침으로 녹여 드시지 마세요. 제가 제일 저기 한 게 혈압약 같은 거 작거든요. 사이즈가 수면제 같은 거 되게 작은 거 있어요. 물을 안 드시고 약을 드시는데 침으로 삼키시는 분 있어요. 여기서 침으로 삼키는 그런 묘기를 의실 수 있는 분. 아마 지금 부끄러워서 손은 안 드셨지만 분명히 여기서 침으로 귀찮아서 물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침 이렇게 모아가지고 침 모을 수 있으시죠? 침으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약은요, 약효가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위장을 지나서 소장으로 가서 녹아가지고 흡수가 돼서 혈액으로 들어가야 약효가 있어요. 그런데 침으로 녹여 먹으면 얘가 어디에 가서 달라붙죠? 내려가다가 식도에 달라붙어요. 식도는 위장부터는 관략근이 있어지니까 움직여서 아래로 내려가게 하는데 식도는 그게 없어요. 식도는 그냥 기다란 간이에요. 그래서 왜 가끔씩 애기들은 이게 간이 이렇게 돼서 또 위장까지 돼서 우유 먹고 눕히면 입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토한 게 아니에요. 토한 건 위에 있는 게 거꾸로 막 죽어라고 나오는 거고, 개우는 건 뭐냐면 그 중간에 있는 게 위에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자, 식도에 신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걔는 그리고 관략근이 없어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식도에 가다 탁 달라붙으면은 걔는 그냥 식도에 어떤 화공약품이 들러붙어서 식도에 염증만 일으킬 뿐이지 병이 나진 않아요. 반드시 약은 물 충분한 양의 물하고 먹어야 돼요. 네? 물 조금 가지고도 왜 조금 가지고 알약 한 놈도 없어는 다 삼키시는 분 있죠.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능력이지만 결코 자랑할 건 아니에요. 다 넘어갔어도 물 충분히 해서 얘네들이 위에서 충분히 녹고 장으로 내려가서 흡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충분한 물도 먹는다. 두 번째, 비타민의 경우에는 영양소예요. 밥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제 먹어요? 아무 때나 먹으라고 합니다. 밥 언제 먹어요? 언제 먹어요? 배고플 때 먹잖아요. 네, 그래서 종합 영양제의 경우에는 비타민, 알약 비타민이나 뭐 이런 거, 종합 비타민 이런 거 있잖아. 이거는 그냥 식사하시고 나서 먹으면 돼. 왜? 얘네들 소화효소 있어도 괜찮은 애들이니까. 괜찮은 애들이니까 그냥 드셔도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 언제 먹어요? 기름이니까 그냥 밥 먹을 때 드셔도 괜찮아요. 자, 식사와 별개로 좀 드셔야 될 게 있어요. 왜냐면 철분약이나 칼슘약. 얘네들은 식사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섬유소를 함께 먹잖아요. 흡수를 방해해요.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먹고 또 밥 먹기 전에 먹어야 될 애가 뭐냐면 소화효소가 있으면 죽는 애들이 있어요. 유산균. 유산균은 균인데 살아있는 애, 살아서 장까지 가야 되거든요. 뭐 살아서 장까지 뭐 이러잖아요. 장까지 가야 되는데 장까지 가기 전에 위에서는 위산이 막 공격하고 소장으로 내려가면 또 소화효소가 막 공격해서 이 유산균을 그냥 다 쪼개버려요. 그럼 얘네들이 균이 아니라 다 죽어버려요. 사균이 돼요. 살아있는 균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유산균의 경우에는 식사 전에 먹는데 위에 위산이 고여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물을 한 반컵 정도 마셔서 위장을 좀 씻고 나서 유산균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이 영양제에서 조금 주의해서 드셔야 될 게 칼슘하고 철분의 경우에는요. 아, 그냥 칼슘, 나 뼈 좀 저기 하니까 나 칼슘 먹어야 되겠다. 아, 난 좀 어지러우니까 철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이거의 경우에는 의사한테 가든 약사 선생한테 가든 영양사한테 가든 상담을 하고서 드셔야 됩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부족한 대로 우리 몸에서 아껴 쓰는데 오히려 조금 많으면요. 칼슘이 많으면은 심근경색 위험성이 확 올라가고, 그렇죠? 철분의 경우에도 혈관이 빠르게 산화돼요. 그래서 많이 먹지 말아야 된다. 다음에 우리가 밥만 다이어트
다이어트하고 간식만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라 영양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필요 없이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밥은 정말 조금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연예인 그 프로에서 그분 카운슬링에서 하루 종일 먹는 거 들고 오셔야 37개를 갖고 왔는데요. 집이란 집은 다 드시고 세상에 알약이 한 주먹이에요. 이만큼. 이거 먹으려면은 제가 생각해 그거 먹느라고 물 마시면 배가 터질 것 같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드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영양제가 중복으로 들어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꼭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에도 종합영양제에도 칼슘이 들어있는데 칼슘 약 또 다시 먹고, 여기에 비타민C 있는데 또 비타민C 또 알약 또 먹고, 비타민 E 따로 먹고, 그렇게 하면 또 안 되고요. 특히 이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거 뭐냐면은 세 번째는 혹시라도 내가 지금 동맥경화증 이후에서 이렇게 약 처방 받을 때 그때 이제 하면은 또 오메가3도 먹고, 또 어떤 사람이 피에 도는데 좋다고 징코민, 징코 어쩌고 하는 것도 또 먹으라고 하고 그냥 폴리코사놀을 먹어라 뭐를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이 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피를 묽게 하는 거예요. 피딱지를 만들지 말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어떤 때 문제가 되냐면은 갑자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갑자기 가다 어디 사고를 당했어요. 피가 나는데 병원에 갔는데 지혈을 못해. 지혈이 안 돼. 이런 분들은 평소에 뭘 먹었는지를 빨리 얘기해야지 저기에다가 수혈할 걸 잔뜩 준비해놔야 수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병원에 수술이나 어떤 처치, 특히 이제 내시경 같은 것도 출혈이 될 수 있거든요. 내시경 같은 거 받기 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이런 건 한 일주일 정도는 끊어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 조금 상처가 나서 피가 조금 나오다가 딱 굳어서 더 이상 피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출혈이 돼서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생명을 잃어.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죽는 방법은 피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교통사고 났을 때도 사망하는 것 중에 많이가 뇌출혈돼서 안에서 피가 쏟아졌는데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출혈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 오메가3 지방산이 나쁘다는 건 이렇게 드시는데, 혹시라도 너무나 이것도 먹고 또 피 이렇게 묽게 한다고 해서 무슨 은행잎 추출물도 먹고 무슨 폴리코사놀도 먹고 좋다는 거 이렇게 너무 다 드시지 말고 하나씩만 드시고, 오메가3 지방산의 경우에는 혹시라도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가시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수술이나 이런 거가 예정되어 있으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미리 말씀을 드려서 몸 상태가 어떤지 말씀을 드리고 준비를 하도록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챗한테 물어봤어요. 야, 내가 100살까지 살고 싶은데 나 뭐 해야 될까? 그랬더니 네 주인님, 1번은 적당한 운동을 하십시오. 2번은 뭐 알맞게 뭐 드십시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세 번째는 의사한테 정기적으로 가세요. 네 번째는 푹 잠을 주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챗 GPT하고 마음이 통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높이고 그만큼 타인을 배려해주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은 나이 든다는데요, 노여움이 쌓여가는 게 나이 든다고 합니다. 노여움이 쌓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자기 자신 칭찬해줘야 돼요. 자, 지금부터 오른손으로 칭찬하시죠. 난 너무 멋지다. 나 너무 멋져. 하세요. 나 너무 멋지다. 임경숙 너무 멋져. 너무 잘했어. 오늘 너무 강의 잘했어. 이봐. 이분들 다 열심히 들으시는 거. 자, 자기 자신 나는 최고야. 자, 난 최고야. 난 최고야. 너무 잘했어. 자,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 너무 멋져. 하세요. 당신 너무 멋져. 당신 너무 멋져. 당신 최고야. 자, 이렇게 해서 실은 우리가 마음의 건강이 몸의 건강을 지배하고 그것이 정신의 건강을 지배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배려하고 또 나 자신이 소중한 것을 잘 깨우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창원에는 가끔씩 오는데요. 내년에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분께 칭찬도
싱그하고 멋지다고 해주셔서 내년에 올해보다는 10년 정도 더 젊은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기를 많이 기대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한 2개만 드리겠습니다. 그 양파즙은 어떻게 먹어도 되나요? 먹지 말아야 돼요. 네, 그 양파즙을 누가 해주셨나요? 부모님이 철다를 해주시죠. 아유 참, 예, 부모님이 다 그러십니다. 받으세요. 그거 어떡합니까? 부모님이 해주신 거를.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음식이라고 하는데 제가 채소는 그냥 무한정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날채소로는 아마 양파 하루에 한 개도 못 드실 거예요. 그렇죠? 즙을 짜면은 그거는 굉장히 많이 농축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예전에 채소즙으로, 왜냐면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온 영양소가요, 적당하게 들어오면 영양소인데, 영양소건 독성물질이건 들어오는 건 몽땅 첫 번째 가는 곳이 있어. 어디냐면 간으로 가요. 간에서는 분류를 합니다. 얘는 영양소니까 쓸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하고, 얘는 독성물질이니까 빨리 우리 몸에서 내보내려면 해독작용을 해야 된다 해서 해독해서 내보내는데요. 필요한 양 이상을 먹으면은, 이제 알코올도 마찬가지예요. 소량 알코올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조금 많이 들어오면은 간에서 알코올을 해독하느라고 다른 일 못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채소즙이나 녹즙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필요한 양 이상으로 많이 먹으면 간에서는 얘가 독성물질로 구분을 해요. 왜냐면 아까 거기에 있는 뭐 페르세틴이나 이런 게 조금 먹었으니까 우리 몸에서 좋은 역할을 아주 많으면 그게 독이에요. 그러니까 간에서 얘를 해독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해요. 그 다른 일을 못하는 게 뭐냐면 간에서 지방을 잘 가공해서 혈액으로 내보내서 에너지도 쓰이게 하는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녹즙이나 이런 걸 조금 과도하게 먹으면 지방간이 첫 번째 생깁니다. 요거 그냥 두면 그 다음에 간염이 되고 간경화가 되고 간암. 제가 박사 논문을 간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너무나 많이 봐서 어머님이 주신 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하루에 한 이틀에 한 모금 정도 드시고 굉장히 많이 보내주십니까? 그러면 직장 동료 있으시죠? 그런 분들께 가끔씩 아침에 이렇게 좀 몇 봉지 들고 와서 이렇게 선심도 쓰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어머님께는 이런 말씀 드리는 거 너무 서운해하시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십시오. 네, 그러면은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히 돌아가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임교수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